안녕하세요. 때 남자이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세요. 워낙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점에서 책을 한번 봤는데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밖에 방법이 없다는 책이었고 그 책을 읽은 이후로 부동산을 맹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그동안 준비한 자본들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사셨고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 아파트에 입주해 2년 정도 실거주했다가 양도 차익을 내는 방법으로도 꽤 많은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뭐 자세히 알겠냐마는 저도 이런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업계 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재테크라고 생각해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재테크로 인해 저희 가족은 지난 10년 동안 수십 번의 이사를 하면서 살아갔고요. 심지어 분양받은 집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 의왕까지 이사를 갔던 적도 있었네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왕의 아파트 값이 정말 싼 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저층에는 상가들이 들어오고 고층에는 주거 형태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첫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 엄마가 예전과 달리 이번엔 우리 가족이 오래 살게 될 곳이라며 인테리어에 엄청 욕심을 내고 신경을 쓰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3일 정도 진행했는데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자재를 운반하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복도에 먼지가 많이 날려 경비실에 청소를 좀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저희 층을 담당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도와서 같이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지 30분도 안 돼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예쁘장한 아줌마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여기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더니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박씨 아줌마라고 소개한 그녀는 상당히 젊은 아줌마로 외모나 몸매가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나이가 많은 아줌마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청소부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에 아줌마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옆에서 청소를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청소라는 게 피로감이 빨리 쌓이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 청소하고 10분 정도 쉬면서 천천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리를 숙이고 여기저기 열심히 청소하시는 아줌마한테 왜 자꾸 눈이 돌아가고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하는지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하기엔 너무 예쁜 여자라서 계속 눈이 갔던 것 같네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껏 여자를 쳐다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날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말이죠. 볼일을 보고 뒤늦게 인테리어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보러 오신 어머니가 마침 우리 때문에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박씨 아줌마를 보시고는 딸기 한 박스를 사와서 아줌마에게 전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데 따로 청소할 게 많이 나와서 감사한 마음에 약소하게나마 선물을 전해드리는 게 맞다는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서 저희 모친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거 전해드린다고 말하자 그 아주머니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괜찮다면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선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커피는 제가 따로 하나 사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만 나눴죠. 그날 이 아파트에서 박씨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말도 편하게 걸어주고 서너 번 그렇게 얘기하고부터는 저랑 친하다고 느꼈는지 요즘에는 저에게 총각이라 부르며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30대 초반으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저를 총각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가 예쁘고 좋아서 그때부터 은근슬쩍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예전보다 더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지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처럼 세련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대할 수 있었고 거리낌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같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줌마에게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집에 계시는 아저씨가 싫어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이 정도 고생은 하고 살아야 한다며, 그리고 자기는 5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과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32살인데 아줌마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자기가 과부라니까 관심이 생겼냐면서 여자 나이 아무한테나 함부로 알려주는 거 아니라고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려고 그런다면서 나이 좀 가르쳐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라면서 올해 45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더 어리게 봤는데 아주머니도 외롭겠다면서 힘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막 웃으시면서 한참 때는 나도 어디 가서 남자들 좀 거느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줌마라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지 않냐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 다 하냐고 저는 아줌마 볼 때마다 설렌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빨갛게 돼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보다 10살 넘게 어린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부끄럽다던 그 모습이 순수해 보여서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청소하느라 짐 옮기느라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쁜 탓에 쉴 틈 없이 몸을 혹사시켰더니 몸살이 나서 주말 내내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나른한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쉬고 있는데 오후 3시쯤부터 집 밖이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밖을 나가보니 옆집 아줌마랑 박씨 아줌마가 싸움이 붙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참 웃기더군요.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청소하고 있는 박씨 아줌마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자꾸 우리 신랑한테 눈길을 주면서 꼬리치는 거 아니냐고, 얼굴만 이쁘장하게 생겨서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니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자꾸 눈독 들이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아니냐며 앞으로 처신 잘하고 다니라고 말했다더군요. 아파트에서 청소나 하는 주제의 얼굴에는 왜 저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신랑한테 자꾸 웃어주고 말을 거니까 자기 신랑이 이 청소하는 아줌마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서로 카톡까지 주고받았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씨 아줌마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임에도 늘씬하고 인물이 상당했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처럼 살찌고 볼품없는 여자랑은 확실히 급이 다르긴 하거든요. 외모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자기 남편이 허드렛 일이나 하는 청소 아줌마를 볼 때마다 이쁘다고 칭찬을 해대니 결국 아줌마를 싫어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 듯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개념이 없고 무식한 여자로 통하는 옆집 아줌마랑은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서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싸움의 대상이 제가 흠모하고 있는 아줌마라서 저도 싸움에 끼어들게 됐어요. 봐도 박씨 아줌마도 억울해 보이는데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줌마가 안쓰러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 아줌마에게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냐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화장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집 아저씨 볼 때마다 웃으며 눈길을 줬다고 하는데 사람이 인사할 때 반갑다고 웃으며 눈을 보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옆집 총각이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드냐고, 혹시 청소하는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이냐며 적어도 그쪽처럼 살찌고 못생긴 사람이라면 그렇고 그럴 사이 될 일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말했죠. 그리고 왜 남의 집 앞에서
사람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냐고, 고성방가도 모르냐고,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울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도 참 딱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이 더 안 좋아져 매일 출근 못하면 아줌마가 제 월급 줄 거냐고 조곤조곤 따져 물었어요. 그렇게 그 옆집 아줌마와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접 올라오시더니 박씨 아줌마를 데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옆집 여자랑 어색해져 인사도 안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일은 잘 해결되는가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서 밖을 나가보니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혹시 옆집 여자가 싸우려고 찾아왔나 싶었는데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박씨 아줌마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문을 열고는 아줌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좀 전에 총각이 내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아주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오늘 입주민이랑 싸운 일 때문에 관리소장이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만둬야 하는지 따지고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60대 관리소장이라는 아저씨도 박씨 아줌마가 과부의 얼굴까지 반반하게 생겼다 보니 틈만 나면 외로운 호랍이랑 과부끼리 연애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면서 찝쩍거리고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자한테 이상한 소문이 도니까 관리소장 입장에서도 배신감인지 미운 털인지 그녀가 꼴 보기 싫었나 봅니다. 남자들의 소유욕과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갑자기 제 몰골을 보고는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무리를 해서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아줌마는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전복죽을 사와서 직접 저한테 먹여주더라고요. 오후 내내 저는 누워 있었고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는데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시계를 봤더니 저녁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늦고 옆에 아줌마가 없길래 당연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간다고 방 문을 열고 나왔더니 박씨 아줌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보며 늦었는데 집에 안 갔냐고 물었고 아픈 사람 혼자 집에 덩그러니 놔두고 걱정돼서 어떻게 집에 가냐면서 총각 먹이려고 닭백숙 만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면서 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제 이마를 만지던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계속 이렇게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가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끓여낸 닭백숙을 늦은 저녁 식사로 생각하며 마주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여자친구는 없냐고 물어보더니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제가 확실히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자 아줌마는 당황한 듯이 그런 게 아니고 도통 여자 이야기를 안 하길래 궁금했다며 이런 날 여자친구가 와서 병간호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볼품없는 여자친구들보다 지금 아줌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자꾸 아줌마 놀리면 못 쓴다고 정색을 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지만 역시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병간호 좀 해달라고 말했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저한테는 그냥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녀에게 병간호를 받았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치료해주는 그녀에게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픈 곳을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간호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나 저를 부드럽게 다루던지
마치 깃털 위에서 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도 그녀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녀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중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좋고 때로는 여자로 돌변해서 저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여자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조만간 아들의 학원 문제로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그녀와의 이별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1년 동안 잠시 불장난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여자를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녀와의 애정이 식지 않은 중독한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예정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